안녕하세요. JC인베스트 대부의 윤조입니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채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앞으로 많이 할 거고 하니까, 근데 뭐 결국 채권 투자의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깔때기 되는 거죠. 채권이 최고다. 두 가지식으로 NPL 채권 투자와 제가 했던 여러 투자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코인 재정거래 aka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투자자분들과 좀 미팅을 해보면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투자자분들도 재밌어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NPL 채권이 뭔지 궁금해하고 연락 주신 분들과 저와 뭔가 아주 좀 크고 단단한 공감대 같은 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해오다가 생각의 테크트리가 투자자분들이나 저에게 같이 NPL로 귀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실전 투자해보니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구나. 인구 소멸, 불황 이런 요소들의 나락갈 대한민국의 넘버원 자산 부동산이 아니구나. 그러면 부동산 싸게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 경공매, 경매를 무조건 이기는 애들이 있네. NPL 채권 매입? 이런 수순을 공통적으로 밟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딱 두 분류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극공감. 다 보세요. 다 재밌어 하시고, 아니면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제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1분도 못 넘기더라고요. 저도 82년생 개띠에 58 개띠 베이비 부모의 자식 세대고, 저희 아버지가 56년생, 저희 어머니가 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 세대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투자 쪽으로는 특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사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울산에서 태어나서 UNLV라는 대학, University of Nevada in 라스베가스인데, 네바다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코엑스에 있는 오크우드라는 호텔에서 프론트 보다가 대기업 호텔도 갔다가 울산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지금 유니스트라는 곳에서 교직원도 했었고요. 울산에서 크게 자영업도 했었고요. 미국에서 사고난 차량을 국내로 가져와 수리해서 파는 컨설팅 사업도 했었습니다. 많은 일, 사업,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본 이득, 즉 돈을 벌어오는 사업이 진짜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그 모수가 크고 그 돈이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제가 자고 있어도, 제가 디스크가 심하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돈은 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게 성실, 노동력,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이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G11 정도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기성세대들의 그 성실함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투자를 공부하고 여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자랑인데요. 사촌형이 계세요. 스타트업 지금 대표이신데 스마트팜을 하시거든요. 식물의 생육 발달을 조명의 빛의 파장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빠른 성장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전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죠. 중국도 엄청난 돈을 쓰는 사업이라 해요. 아무튼 이 형님이 명절에 뵀는데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가서 플랜팅 했다가 우간다를 다녀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치를 들었는데 까먹었지만 우간다 전체 1년치 국가 예산만큼 우리나라가 한 해에 커피를 수입한다고 해요. 원자재로만. 커피 매출이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기 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1달러를 번다고 해요. 1,400원. 그들의 그 성실함이 앞으로 그들을 풍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상위 1% 리더의 어마무시한 결정, 선택만이 몇천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과 아일랜드 등 13개국을 제외하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 해요.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가 아닐까라고 하네요.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확실히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가 쪽발이라고 욕하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그 리더의 어마무시한 정책, 추진력, 원전 개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울산에 중공업 하게 하고 자동차 하게 하고, 그런 리더 덕에 우리 부모들이 반강제로 아침에 마당 쓸고 새마을운동, 민족의 일꾼, 역군으로 성장해온 덕에 우리가
우간다 나라 전체 한 해 예산만큼 그 한 해에 커피를 수입해서 마신다니까. 커피 솔직히 소비재잖아요. 안 마신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희 회장도 말씀하셨죠. 늙어서 임원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 임원하게 하고 그 총명한 1%가 나머지 이끌어간다. 이게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간 게 노동의 가치, 성실함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성실함이 부지런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요즘 제 인생 드라마가 폭삭소가수다인데 끝났지만 거기에 나오는 양관식의 성실함이 마지막에 복을 받아서 대박나는 식당 사장이 된다? 말 그대로 드라마죠. 차라리 거기 나오는 학시 같은 부모가 더 인정받는 게 리얼 라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리더가 원전 개발, 원유 수입해서 정유 사업, 도로 공사하고 했듯이 우리도 R&D 개발해야 부의 재정비가 일어나는 요즘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R&D, 리서치하고 디벨롭,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부실 채권이 많은 요즘 채권 검색하고 리서치하고 배당 유입을 통해서 디벨롭, 개발하고 매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정비하고 이제 오늘 좀 주인공 얘기해 볼게요. 뭔가 밀도 있게 이야기해서 제 과거의 이력을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파고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투자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다들 비슷해요. 산전, 수전, 공중전 겪지만 빨리 부동산 사업으로 안착해야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리그, 그들의 리그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저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재정거래, 영어로 아비트라지고 차익 거래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이제 불로소득이에요. 노동이 1도 없는 사업이죠. 시차를 견디는 밤에 일하는 것과 좀 힘든 점?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이 루나의 권도영이나 FTX 거래소 창업자이신 샌 뱅크만 프리드, 이 사람도 다 이걸로 돈 번 거죠. 지금은 다 날아갔어요. 근데 이걸로 날아가진 않았어요. 김치 프리미엄으로 날아가진 않았고, 이제 좀 간단히 설명해 보면, 자, 이 암호화폐는 가장 큰 특징이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이 주식이나 달러, 엔 등과 다르게 냅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억 하는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1억 2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김프가 김치 프리미엄이 20% 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코인이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 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높은 거죠. 좀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보내면 2천만 원 버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미국 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해요.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고, 미국 내 시민권자들이 쓰는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해요. 암호화폐를. 그리고 또 국내에 업비트나 빗썸에 내 계정이 있어야 되고, 한국에 또 내 은행 계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미국 바이낸스 계정과 은행 계좌는, 미국의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드냐? 미국을 가요.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 가면 워크 퍼밋이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만들어요. 아이디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 아이디와 미국 내 IP를 이용해서 미국 내에서 거래소를 이렇게 아이디를 사진 찍어서 미국 IP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와 계정, 은행 어카운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은행 어카운트와 거래소 계정이 많아야 돼요. 계정당, 은행당 이렇게 송금하는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모니터링 되면 락, 홀딩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걸 전화로 풀 수 있는 영어, 인맥 정도 갖추면 돼요. 그리고 송금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쓰는 방법, 은행 라우팅 넘버를 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센트비나 유트랜스퍼 같은 그 송금 앱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원큐, 1금융도 이용하고,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거래소하고 연계된 K뱅크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수수료 차이인데 최대한 많이 어카운트를 열어서, 그러니까 미국 내 법인 하나 만들고 법인 가지급금으로 보내고 법인 가지급금의 회수를 다른 화폐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환 거래법에도 걸리지 않아요. 이게 달러를 살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랑 비슷한데 훨씬 빠르고 리스키가 없고, 달러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리스키라기보다는 시간이 빨라서 좋고,
그러니까 주로 리플과 같이 송금 속도가 빠른 화폐들 이용해요. 뭐 김프도 좀 같이 끼니까, 김프가 끼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안 했냐 하면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NPL 채권은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냥 부동산 물건 보고 괜찮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해치하려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뭐 재자니 어쩌니 하면서 1인당 1억의 컨설팅해서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데려다 주고 1천만 원 받고 플러스 경비 받고 차익 거래할 때마다 프로테이지를 떼먹어서 그 사람의 계정 이렇게 송금 한도를 먹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1억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방금 1억짜리 정보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하지 마세요. NPL 채권 투자를 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